전 시간에 디코드 함수 사용하시는 방법과 케이스 when 구문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문제 하나 드렸었던 거 요거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를 할 거고요. 셀렉트하는 컬럼의 내용은 똑같이 할게요. 여기서처럼 이름, 부서, 번호, 그 다음에는 보너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자, when 할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비교 대상이 부서 번호가 아니에요. 부서 번호가 아니라 셀러리. 그러면 이번에는 부서 번호와 함께 샐러리도 같이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 실제로 그 샐러리의 범위에서 보너스가 맞는지도 확인이 될 테니까 샐러리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비교를 할 대상이 샐러리라고 하는 컬럼이고요. 크거나 같은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얼마? 3천. 그죠? 이때는 보너스를 100이라고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죄송해요. 완전 거꾸로 썼죠, 제가. 케이스 when인데. 케이스 when. 케이스, 뭐뭐인 케이스. 어떤 케이스? when. 샐러리가 3천보다 큰 때, 클 때라는 뜻이죠. 네, 그럼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when은 샐러리가 2천 이상이다라고만 쓰시면 돼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조건식에서 3천 이상인 것들은 값들이 결정이 됐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천 이상이라고만 쓰면 3천 미만인 숫자까지만 이겠죠. 그죠? 자, 이때는 110. 그 다음에 when 샐러리가 1000 이상이면 이때는 150을 하기로 했고요. 그냥 나머지는 제가 문제를 나중에 200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else 20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경우가 다 끝난 거죠. 케이스 3000, 2000, 1000 나머지. 그러면 이게 케이스를 and 끝내주시면 되고요. 이 and는 케이스를 끝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전체가 그냥 컬럼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얘를 이렇게 alias를 주는 거죠. alias를 주고 from emp 800은 어디에 들어가요? 800은 1000 이상도 아니죠. 그러면 보너스가 얼마가 돼야 맞냐면 200이 맞습니다. 그죠? 1600은 1000 이상 2000 미만이니까 150이 돼야 맞고요. 1250도 마찬가지고 2975라고 하는 샐러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 when이 2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여기 110이 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3000 이상인 직원도 있죠. 여기 샐러리가 3000이면 3000 이상인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그럼 보너스는 100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케이스 when을 응용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컬럼별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컬럼의 값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의 리턴 값, 두 번째가 들어가면 두 번째 리턴 값, 세 번째 값이 들어가면 세 번째 리턴 값 이런 단일행 함수들을 저희가 다뤘고요. 음, 다중행 함수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행 함수는 그룹 바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셀렉트 문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네, 파일이 좀 너무 길어졌죠? 네, 파일이 너무 길어져서 새 파일 하나 만들게요. 계정은 스컷으로 하고요. 다중행 함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부터 할게요. 저장은 lab SQL 5번입니다. 5번이고 여기도 펑션이에요. 그래서 그냥 펑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쓸게요. 그룹 파일. 파일 이름은 나중에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으시니까 그냥 바꾸시면 될 거고요. 다중행 함수는 어제 정리를 해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 개의 행들이 어, 함수 아규먼트로 전달돼서 하나의 값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전달되고 하나의 값이 리턴되는 반환되는 함수 값을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값을 반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통계 함수 같은 것들이 그 다중행 함수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수를 센다든가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통계를 계산하려면 합계를 계산해야 되겠죠.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카운트 함수부터 보여드릴게요. 카운트 함수는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이 변수는 컬럼이란 뜻이에요. 컬럼. 변수가 변수에서 널이 아닌 컬럼에서 널이 아닌 값들의 개수를 반환해 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select 우리 이름 볼까요? 이름 이 네임이죠. 이 네임. 그 다음에 커미션 있었죠? 커미션. 요 두 개를 EMP 테이블에서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이름에는 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개수 몇 개? 15개. 그죠? 커미션은 널이 굉장히 많죠. 널이 아닌 것들만 세면 몇 개 있어요? 4개.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카운트를 해볼까요? 카운트. 이네, 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카운트, 커미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네임은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가 15개란 뜻이고요. 커미션은 널이 아닌 값의 개수가 4개란 뜻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count. 다중행 함수의 의미 아시겠죠? 여러 개의 행들이 아규먼트로 딱 전달이 돼서 하나의 값을 반환하는 것. 컬럼에는 행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얘를 count라고 하는 함수 안에 어떻게 이 행 자체를 통째로 주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면 count는 어떻게 해줘요? 얘가 몇 개인지 개수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값을 하나만 리턴을 해주는 거죠. 이게 count. 근데 우리가 전 시간까지 살펴봤었던 대부분의 함수들은 예를 들어서 lower라고 하는 함수를 볼게요. lower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에 아규먼트가 전달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첫 번째 값 하나만 여기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lower는 그 첫 번째 값을 소문자로 바꿔준 문자열을 리턴해 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이 다시 lower로 들어가요. 그럼 두 번째 행에 대해서 또 소문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이 또 lower로 들어가요. 그러면 세 번째 행을 소문자로 바꾼 게 나오겠죠. 이게 단일행 함수예요. 행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리턴되고 행 하나가 들어가서 행 하나가 리턴되고 이런 거를 단일행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count는 어떻게 됐어요? count라고 하는 함수는
count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에 얘가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통째로. 그죠? 통째로 들어가서 리턴 되는 거는 어떻게? 15개입니다. 라고 값이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이 몇 개든 상관이 없어요. 테이블이 몇 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리턴되는 값은 무조건 한 개예요. 무조건 한 개. 그래서 통계 함수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는 행이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행이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널이 아닌 값들의 개수를 리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운트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카운트 다음에 컬럼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요.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와일드 카드 별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문자는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별표. 전부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와일드 카드는 전부란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이블의 행의 개수를 반환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통계 함수들은 한꺼번에 할게요. 여러 가지 통계 함수. 이름들은 그 영어의 의미만 아시면 그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바로 아실 수 있으세요. su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um.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sum. 네, sum은 다 합치다잖아요. 합치다. 그러니까 합계란 뜻이에요. 합계. 예. avg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영어 단어 중에서 average라고 들어보셨어요? average. average가 뭐예요? 평균. 그래서 어떤 컬럼에 있는 값들의 평균을 계산해 주는 게 average예요. average. average. 그러니까 이 통계 함수들은 컬럼을 숫자 타입만 줄 수 있겠죠. 문자 타입의 변수들, 문자 타입의 컬럼이나 날짜 타입의 그 컬럼을 줄 수는 없겠죠. 숫자 타입의 컬럼들을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아규먼트로. 그 다음에 varianc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variance. variance라고 들어보셨어요? 얘는 분산을 의미를 합니다. 수학이나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념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st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std는 뭐의 약자냐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약자고요. 우리말로는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파이썬 함수하고 헷갈렸어요. stdev예요, 함수 이름. 제가 그 사용하는 언어가 많아지다 보니까 각 함수 그 언어들마다 있는 함수 이름들 헷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분산 계산할 때 바라고 하거든요. 바. 그다음에 표준 편차 계산할 때 std라고 하는데 오라클은 variance라고 돼 있고 stdev라고 돼 있어요. stddev. 표준 편차도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ma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느낌상 max 뭐일 것 같아요? 네. 최대값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min, min, 미니멈이라는 뜻이겠죠. 미니멈.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통계 값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술 통계량들이 뭐 더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술 통계량들이 카운트, 널이 아닌 거 개수 세는 거, 그다음 전체 데이터의 합계를 계산하는 거, 합계를 계산했으면 개수로 나눠준 평균 계산하는 거,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 거,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그냥 바로 한꺼번에 그 결과만 보고요. 결과만 보고 그리고 설명을 몇 가지 통계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EMP 테이블에서 통계를 계산해 볼 만한 그런 행은요. 샐러리나 커미션 정도일 거예요. 샐러리나 커미션 정도일 거고요. 네. 샐러리를 볼게요. 샐러리. 샐러리만 보면 여기에서 개수는 널이 아닌 개수는 몇 개? 14개죠. 14개. 그 다음에 최대값은 5,000. 최대값은 5,000. 최소값은 800. 800.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을 다 더해서 널이 아닌 것만 생각하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게 sum. 그리고 이 널이 아닌 건 14개니까 14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count부터 해볼게요. 샐러리의 카운트, 별명을 각각 별명을 줄게요. as 개수 이렇게 할까요? 개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um 다음에 뭘 주면 돼요? 컬럼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죠? as 이는 합계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avg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cell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as 평균 variance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샐러리 as 여기는 분산 std, dev cell as 여기는 표준 편차 그리고 최대값 max cell 이렇게 하시면 돼요. as 여기는 최대 마지막으로 mean salary as 최소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EMP 테이블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아무래도 나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수점들이 이렇게 안 잘리고 쭉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사용해 주면 좋은 게 라운드. 그죠? 그러면 라운드는 에버리지를 감싸버리시는 거예요. 라운드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볼까요? 두 자리까지만 보겠다. 분산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라운드 괄호 시작 그다음 variance 끝나는 곳에서 쉼표 소수점 두 자리 그럼 괄호 닫아야 되겠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고요. 라운드 그다음에 표준 편차 끝나는 곳에서 쉼표 소수점 두 자리 그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아까보다 훨씬 보기가 좋아졌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널이 아닌 그 개수는요. 개수는 14개예요. 14개. 뭐 더하기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셀러리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더하면 29,02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한번 볼게요. 29,025를 14로 나눠볼까요? 네.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29,025를 여기 널이 아닌 개수 14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2073.21.4. 그래서 4에서 반올림하니까 2073.21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자, 이게 평균. 그래서 그 보시면은요, 이 통계 함수들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너를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네. 통계 함수들의 특징은 너를, 너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줘요. 카운트도 널이 아닌 것만 개수를 세줬죠. 카운트도 널이 아닌 것들만 계산을 했고요. sum, 숫자에다가 널을 더해버리면 널을 더하겠다라고 하면 결과가 무조건 널이라고 그랬죠. 결과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빼야 돼요. 그러니까 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다 더한 거예요. 자, 그럼 평균이 널인 거를 포함해서 10으로 나눌 건지 아니면 널 빼고 14로 나눌 건지가 또 그거에 따라서 숫자가 약간 달라지겠죠.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한다? 널이 아닌 것들만 다 더했으니까 나눌 때도 널이 아닌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은 썸의 결과를 카운트의 결과로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도 분산과 표준 편차는 제가 계산하는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최대값, 최소값도 잘 찾았죠. 그죠? 잘 찾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자, 그러면 그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요즘 고등학교 때 통계를 배우나요? 고등학교 수업에서? 대학은 전공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모르겠지만 뭐 수학이나 통계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통계량.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이잖아요. 평균을 왜 사용할까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급여. 자, 여기 직원들은 지금 14명이 있어요. 직원들마다 급여가 다 다르잖아요. 직원들마다 급여가 다 다르니까 그거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일단 가장 쉬운 통계량 중에 하나가 개수예요, 개수. 14개다. 급여는 14개다. 그죠? 그러니까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량.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자료들을 여러 개의 자료들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거. 뭐 자료가 100개, 200개, 300개, 뭐 1000개, 10,000개, 10,000개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을 하나의 숫자로 하나의 숫자로 데이터를 표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개수. 또 다른 게 합계죠, 합계. 어, 급여를 다 합치면 29,000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직원들의 급여 합계는 29,000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의 숫자로 급여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근데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평균이 전체 합계를 개수로 나눠서, 그죠? 개수로 나눠서 그 평균을 계산을 하죠. 음. 그러면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2073 이러면 이 회사를 다니면 평균 2000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삼성을 다니면 네카쿠를 다니면 평균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네카쿠를 다니는 모든 직원들이 다 똑같은 연봉을 받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럼 기대. 그런 이 회사를 가면
이만큼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나타내주는 값이 그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평균. 그래서 계산 공식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 전체를 다 더하고 N빵, 우리 N빵이라고 하잖아요, N빵. N빵을 하면 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요 정도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통계량이 평균이에요. 자, 근데 이 평균에는 약간 맹점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두 개 회사가 전부 다 그들의 평균이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를 다녀도 좋고 저 회사를 다녀도 좋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좀 계산하기 쉽게 숫자를 뭐 이렇게 할게요. 1, 1, 2, 3, 4, 5로 할게요. 1, 2, 3, 4, 5로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계산하기 쉽게. 평균 얼마일까요? 다 더하면 15잖아요. 그리고 3으로 나누겠죠. 그죠? 아닌가? 6이 12. 5로 나눠야죠. 죄송합니다. 5로 나눠야죠. 그래서 평균 얼마라고 계산이 돼요? 3이라고 계산이 되죠. 그죠? 자,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곱하기 1000 하면 연봉 3000, 그죠? 평균 연봉 3000. 자, 이 두 번째 회사는요, 평균 3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3, 2, 3, 2, 3, 4 이렇게 할까요? 2, 3, 4. 그러면 차이가 너무 적은가? 자, 3명밖에 안 다니는, 이거 좀 이상하다. 숫자를, 숫자를 좀 크게 만들까요? 크게? 10점 하고요. 숫자를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좀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할게요. 뭐 100, 그 다음에 암산이 잘 안 돼서 1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500이 나오게끔 할게요. 500이 나오게끔 하려면 600 중간에 600이 하나 있으면 될 거. 아니다. 300, 100. 어? 100, 200, 300. 그럼 200이 나오겠죠. 이거 평균이 200이 나올 거고요. 또 평균이 200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3명 가지고 하면 600이 있으면 600이 있으면 600을 적절하게 나누면 되겠죠? 6, 어, 6, 한 사람은 500, 한 사람은 500을 받고 다른 두 사람은 50을 받아요. 자, 그러면 합계가 똑같죠? 그죠? 합계가 똑같죠? 자, 여기에서 다 더하면 600이고, 그죠? 600이고, 직원 수 3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면 200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직장도 있어요. 이런 직장도 있는데, 여기도 다 더하면 600이에요. 그리고 직원이 3명밖에 안 돼요. 평균 계산하면 200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회사의 그 직원의 평균은 200입니다. B도 직원 평균 200입니다. 라고 하면 평균값만 알면 나 A라고 하는 직장 가면 200 받을 수 있을 거야. B라고 하는 직장 가면 200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겠죠.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A라고 하는 직장은 비슷비슷하게 받아요. 그죠? 물론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근데 B라고 하는 직장은 어떤 한 사람이 몰빵하고 나머지는 정말 실컷실컷 받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B라고 하는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를 하면 요거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A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신입으로 입사를 하면 이렇게 될 건데. 그죠? 평균값이 100, 200, 300이라고 하는 세 개의 자료를
평균값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 평균값은 데이터들 사이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그러니까 편차가 얼마나 크냐. 표준 편차에도 편차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편차가 얼마나 큰지라고 하는 거를 평균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두 회사가 복지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실상 들어가 보면 두 회사는 복지가 다른 회사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통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데이터와 데이터들 사이에 편차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실제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준 값을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준 값. 그럼 A라고 하는 직장은, 어, 자, 계산해 볼까요? 100에서 200을 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00에서 평균 200을 빼요. 그리고 300에서 또 200을 빼요. 그러면 첫 번째 자료가 평균에서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 두 번째 자료가 평균에서 편차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자료가 평균에서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라고 하는 그 편차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편차들의 차이, 그죠? 그 차이들의 평균을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자료들이 얼마나 평균과 차이 나느냐의 평균을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차이들을 다 더한 다음에 얘를 뭘로? 개수로 나눠주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평균의 개념이잖아요.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눠준다가 평균의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는 차이들의 평균을 계산해보자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차이들의 평균을 계산해보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자료는 평균보다 작을 수가 있고 어떤 자료는 평균보다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다 더해버리면 0이 돼버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감쇄가 돼버려요, 서로. 그죠? 그래서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게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방법은 뭐예요? 절대값 씌워주거나 제곱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값들에다가 제곱, 그리고 제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특정 자료가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을 해서 그 제곱들의 평균을 계산한 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산. 그럼 분산이 크다란 얘기는 자료들이 평균값에서 그 떨어져 있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크다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분산이 작다란 얘기는 각각의 자료들이 평균값 근처에 좀 많이 있을 거다란 얘기예요. 그럼 B라고 하는 회사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계산되겠죠. 급여가 50이에요. 근데 평균은 200이에요. 여기에 제곱을 해요. 더하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네요. 50. 그 다음에 빼기. 똑같은 평균 200. 제곱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500. 그리고 빼기 200. 여기에 제곱을 해요. 그리고 다 더했으니까 3으로 나와요. 자, 어떤 게 훨씬 커지겠어요? 여기서 150의 제곱이 나와버리잖아요. 굉장히 크겠죠. 여기는 100의 제곱인데 여기는 150의 제곱이 나올 거라고요. 여기는 0이고요. 여기 150의 제곱이 나오겠죠. 여기는 100의 제곱인데 여기는 300의 제곱이 나와버리겠죠. 엄청 큰 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누가 더 분산이 클까요? 평균적으로 B가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분산을 알게 되면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균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을 한마디로 하자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균이에요. 평균의 평균인 거예요. 자, 그럼 분산의 문제점은 뭐냐면 분산의 문제점은 아까 우리가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감쇄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버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곱을 하니까 숫자가 너무 커져요. 단위가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이제 이 분산에다가 무엇을 씌우자? 자, 어떤 숫자를 제곱을 했는데 여기다 루트 씌우면 다시 얘는 뭐가 돼요? 어떤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양수면. 그죠? 그래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준 거를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데이터들이 정말 얼마나 편차가 큰지를 알려주는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보고 그러면 이 회사는 평균적으로 얼마인데 각각의 임금의 격차가 크냐 작으냐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 알겠죠? 통계량이 왜 나왔는지. 통계량이 나온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의 숫자로 데이터를 표현해보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평균. 평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분산. 분산을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이해하고 이런 값들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통계함수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주 사용하는 통계함수를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에는요. 그룹 바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